네, 반갑습니다. SKST 2024 8강 쇼케이스에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자, 이번 쇼케이스 해설을 맡게 된 오션어스 해설이라고 하고요. 함께 네, 해설을 맡게 된 개솔 해설 앞으로 나와서 인사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솔입니다. 네, 이번 특별 게스트죠. 개솔 해설과 함께 쇼케이스 해설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앞서 설명을 드렸던 탈락자 이벤트를 먼저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탈락자의 기준은 본인이 직접 자진하여 먼저 기권을 한 선수에게는 서포터가 해당되지 않으며 기권을 하지 않은 참여자 분들 중 무작위 3명을 사다리를 통해 뽑아서 서포터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바로 사다리부터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사다리가 돌아가는 도중이고요. 따란. 자, 베스트버거 선수는 꽝이 나오게 되었고요. 애옥 선수는 과연 애옥 선수 서포터 축하드립니다. 자, 애옥 선수 먼저 서포터에 당첨되게 되었고요. 이어서 리우 선수 역시 서포터에 당첨되게 되면서 2연속 서포터가 바로 당첨이 되었고요. 자, 이번에 에고프 선수는 과연 아쉽습니다. 다음 мя남 선수가 서포터에 당첨되게 되면서 애옥 선수와 리우 선수 그리고 야남 선수가 서포터에 당첨되게 되었습니다. 다들 참여해주신 선수분들께 감사드리며 그러면 이 세 분은 방송 이후에 서포터를 지급해드릴 예정이므로 기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이제 쇼케이스 차례이죠. 자, 쇼케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선 첫 번째 맵 RC 원맵인데요. 이페이의 하이나바라 OD8 HP8로 미즈테리온의 BPM 132 연타입니다. 길이는 1분 57초로 짧은 편이고요. 우선 이맵 같은 경우에는 초반과 후반에 밀도 높은 연타 파트가 총 2번 나오고 앞에 라운드에서의 연타와는 다르게 순수하게 연타 패턴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으므로 연타에서의 판정을 잘하는 선수가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 리플레이 짜신 분이 되게 잘하시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자, 사실 앞라운드에서는 연타에 불순물이 많이 끼어 있었거든요. 상대적으로 이번 라운드는 순수하게 연타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 우선 제가 말한 처음부터 밀도가 높은 구간이 한 구간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연타가 스택이 3개씩 쌓이는 구간이 나오기 시작해요. 상대적으로 연타에 스택이 많으니만큼 연타적인 난이도가 BPM도 올라가서 난이도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중반 파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난이도가 많이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초반에 비해선 밀도가 낮은 연타와 함께 미인책 패턴이 연속하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중반 브레이크 타임을 한번 가져가는 모습이죠. 자, 사실 전 라운드 연타 같은 경우에는 밀도가 많이 높은 편은 아니었으나 BPM은 비슷했는데 이번 라운드에는 BPM 역시 조금 올라가면서 밀도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연타적인 난이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중후반 연타 파트가 마무리되면서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로 밀도가 높은 구간이 다시 한번 시작이 되고요. 이 구간 같은 경우에 이제 배치가 어렵지는 않나 말 그대로 밀도가 상승해서 체력적으로 난항을 살짝 더 겪을 만한 파트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파트입니다. 자, 후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밀도가 올라가서 연타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까지 RC 1번이었습니다. 굉장한 판정비를 보여준 리플레이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어서 RC 2번 바로 지켜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점프 스트림이죠. 이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길이는 1분 52초, 그리고 OD8, HP8로 BPM은 200인 점프 스트림입니다. 전 라운드에는 이제 BPM이 175였던 데에 비해 BPM이 200으로 상당히 BPM이 많이 상승한 라이스 맵인데요. 사실 전 라운드에 비해서 유지가 긴 편은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BPM이 많이 올라간 만큼 이 맵 역시 처리적인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초반에는 유지가 길지는 않지만 중후반부부터 유지가 굉장히 길게 나오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중후반부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현재 초중반부 브레이크 타임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말이 브레이크 타임인지 중간중간 나오는 브로큰 스트림이 사실 판정을 내기 까다롭다면 까다롭거든요. 자, 본격적인 브로큰 스트림 파트가 시작이 됐죠. 밀도가 높지 않으면서도 또 낮지도 않기 때문에 상당히 밀도와 판정적인 면으로 판정을 잡기 까다로워 보이고요. 자, 이제 브로큰 스트림 파트가 마무리가 되면서 본격적인 하이라이트가 연타와 함께 시작이 되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밀도 높은 점프 스트림 파트가 시작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체력을 많이 갉아먹는 패턴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중간중간 섞여 나오는 딜레이와 점프 스트림 그리고 연타와 함께 손배치를 끊임없이 바꾸도록 강요를 하기 때문에 잠미스가 많이 나는 파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다시 한번 점프 스트림 파트가 반복이 되면서 동일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다시 한번 딜레이 파트가 나오면서 점프 스트림의 밀도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이죠. 밀도가 올라가고 중간중간 트레일의 빈도가 좀 더 올라가게 되면서 체력적으로 상당히 난이도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브로큰 스트림과 연타와 함께 RC 2번이 마무리되는 모습이고요. 자, 이어서 RC 3번 딜레이 혹은 싱글 스트림이라고 불리는 패턴이 있죠. 자, 이번 곡 역시 상당히 노래가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사쿠주 작곡가의 아르카디아. OD는 7.1, HP는 7.7로 히나코 맵퍼의 맵이고요. BPM도 사실 전 라운드에서는 230이었죠. 네, 230이었는데 상대적으로 BPM이 상당히 상승한 모습입니다. 자, 사실 이 맵 같은 경우엔 길이가 2분 38초로 상당히 길이가 긴 편에 속하거든요. 그리고 유지 역시 긴 딜레이 맵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아마 앞에 점프 스트림 맵보다도 난항을 겪을 수 있는 맵이라고 생각을 됩니다. 특히 이 맵 같은 경우는 이제 초반부에서는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평이하게 되거나 중반부에서 한번 난이도가 올라가는 파트가 있기 때문에 이 초반부에 브레이크 타임을 굉장히 잘 이용해야 되는 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중반부는 무난하게 딜레이가 내오는 모습이죠. 이제 중반부 브레이크 타이밍이 마무리되면서 조금씩 딜레이를 통해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딜레이가 반복되며 난이도가 체력적으로 점점 버거워지는 순간에서 스트림을 통해 한번 딜레이 패턴에 반전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자, 제가 아까 한번 말씀드린 난이도가 올라가는 파트가 이 파트거든요. 노트의 밀도가 상승함과 동시에 BPM 역시 빨라지기 때문에 이 파트에서 미스가 나지 않게 반드시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이 파트는 연타와 함께 섞여 내오는 딜레이가 굉장히 까다로운 파트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다시 한번 딜레이가 연속하게 내오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 파트 같은 경우엔 초반부보다는 난이도가 상승하였지만 난이도가 그래도 중반부보다는 쉽기 때문에 유지만 잘할 수 있다면 쉽게 넘길 수 있는 파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에 중반부에서 실수를 하지 않으면서 후반까지 유지를 잘 할 수 있는 체력이 좋고 유지력이 좋은 선수가 이 맵에서의 포인트를 가져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후반까지 무난하게 딜레이가 내어오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롱노 이후 버스트 파트가 다시 한번 시작이 되면서 난이도가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자, 이렇게 라이스 3번이었나요? 라이스 3번이 마무리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이제 라이스 4번 덤프 패턴 차례이죠. 램프의 라스트 트레인 앳 25 클럭으로 OD8, HP8 그리고 서든데스와 지대 멤버의 맵입니다. 이 맵 같은 경우에 이제 전체적인 연타 위주로 흘러가는 덤프 패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순간순간 박자가 까다롭게 나오는 버스트 패턴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바로 버스트가 섞여 나오는 모습이죠. 오, 이게 8강 치고는 되게 체보가 어렵게 나오네요. 맞습니다. 난이도가 전 라운드에 비해서 상당히 상승한 모습인데요. 아마 개인적인 플레이 소견으로는 퀄리파이어 난이도와 16강 난이도에서 퀄리파이어 난이도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만큼 처리적인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중반부 연타 파트가 이어지면서 끊임없이 점프가 내오는 모습이죠. 이제 전체적으로 단눈맵이 유지가 상당히 긴 모습을 띄고 있거든요. 그러니만큼 잡미스에서 조심을 하면서 유지를 하는 것이 우선이 되겠습니다. 자, 중반부 브레이크에 도입한 모습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맵은 사실 대회에서 풀콤이 잘 안 나올 것 같네요. 맞습니다. 연타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버스트에 섞인 연타의 BPM이 상당히 빨라요. 자, 중간중간 끊임없이 버스트가 섞여 내려오는 모습이죠. 덤프 사이에도. 자, 하지만 그래도 맵의 길이가 길지는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앞라운드의 아르카디아보다 체력이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버스트에서 판정이 달리기 상당히 쉽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번째 덤프맵이 마무리되는 모습이고요. 이어서 RC5번 테크맵이죠. 자, 이 맵은 이제 팀 레전드의 소다시티 델레타티움 맵의 맵으로 BPM은 118 그리고 OD8, HP8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네. 셀리테이션 맵의 맵이라고요. 네, 이 맵 같은 경우는 이제 길이가 1분 53초로 퀄리파이어에서 역시 상대적으로 레이스가 많이 섞인 테크 패턴이었다면 이 테크맵 같은 경우에 이제 연타가 많이 섞여있는 테크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만큼 레이스 판정은 잡기 상대적으로 쉬우나 연타의 길이가 긴 만큼 한정적인 난이도를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사실 앞에 딜레이와 덤프맵에 비해서 난이도가 많이 어렵다고 느끼지 않는 편이긴 하지만 중간중간 나오는 버스트와 섞인 연타가 난이도가 그래도 꽤 있는 편에 속하기 때문에 아마 한정적인 난이도를 신경을 특히 써야 되는 맵으로 보입니다. 자, 중간중간 연타가 끊임없이 나오는 테크 패턴을 구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연타의 밀도 역시 상당하기 때문에 이 테크맵 같은 경우엔 연타적인 난이도가 아마 연타적인 실력이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라운드라고 보겠습니다. 자, 후반부 스팀 패턴이 이어진과 동시에 다시 한번 연타와 그레이스가 섞여 나오는 모습이고요. 후반부의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후반부의 난이도보다 살짝 더 어렵기 때문에 후반부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맵으로 보입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RC 맵이죠. RC6 02i3의 52 맵입니다. 닉네임 포함 맵도 썸네일이 이게? 네, 맵퍼 취향이 잘 드러난 썸네일로 보이는데요. OD8, HP8로 길이는 1분 56초 그리고 BPM은 216으로 사실 점프 스트림보다 BPM이 빨라요. 빠른 대신 이제 스트림이 끊겨 나온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점프 스트림 도중에 버스트 역시 섞여 나오기 때문에 순간적인 버스트 맵 미스 없이 잘 이어내는
합력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 라운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제가 본 단론 맵들 중에는 제일 어려운 것 같네요. 맞습니다. 유지적인 난이도가 어렵진 않지만 순간적인 버스의 BPM이 아무래도 깡 BPM이 빠른 만큼 난이도가 상당하기 때문에 자, 중반부에 도입하게 되면서 브로큰 스트림이 연속하게 나오는 모습이고요. 롱로드 이후에 다시 한번 연타가 섞여 나오는 모습입니다. 위 연타 같은 경우는 이제 3스냅 연타가 섞여있기 때문에 정박으로만 나오지 않거든요. 엇박자의 연타를 한 장을 반드시 신경을 써서 잡아내야 되는 파트입니다. 자, 이어서 후반부는 초반부와 비슷한 스트림 패턴이 다시 한번 내오는 모습이고요. 스트림 패턴이 끊겨 나온다는 게 사실 판정을 잡기 굉장히 까다롭게 하는 요소거든요. 스트림이 끊임없이 나오면 판정을 유지한다는 개념으로 가면 되지만 끊겨 나오는 것은 그 끊겨 나오는 파트 역시 암기를 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마지막 버스트 파트가 시작이 된 모습이고요. 스트림의 밀도가 낮아진 대신 길이가 더 길어진 모습입니다. 라고 말한과 동시에 밀도가 다시 한번 올라간 점프 스트림 파트가 시작이 되었고요. 마지막 연타와 롱노스로 이렇게 RC 맵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맵 난이도부터 썸네일까지 하나도 거를 게 없네요. 네. 자, 이어서 하이브리드 1번 맵이죠. 엔젤스 레더 스파데디 맵퍼의 맵입니다. 자, 이 맵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개솔해설한테 부탁드리면서 네. 제가 쳤네요. 네. 네, 이게 사실 이게 약간 하이브리드에서 제 생각에는 제일 어려운 맵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계속 이상한 롱롯들이 계속 내려오죠. 가장 미스가 많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맵입니다. 자, 중반부의 버스트가 끊임없이 녹록과 함께 진행되는 모습이죠. 자, 사실 이 중간중간 섞여 나오는 연타의 BPM도 상당하기 때문에 연타에서 미스가 나지 않게 조심을 하면서 유지를 해야 되는 맵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개솔해설 플레이하는 지점에서 가장 어려웠던 포인트는 어디인가요? 저는 여기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요. 방금 전에 나온 트릴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 보이죠? 이렇게 잡미스가 나지 않게 조심을 하면서 이어줘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트릴 이후에 바로 롱노시 나오기 때문에 손배치 역시 주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 하이라이트 롱노과 함께 도입을 하는 모습이고요. 여기가 이제 참 미스도 그렇지만은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그랜나기가 참 좋은 구간이죠. 맞습니다. 롱노트과 동시에 단노시 섞여 나오기 때문에 특히 롱노트의 길이가 앞구간에 비해서 길어져요. 판정을 굉장히 까다롭게 내야 되는 구간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이번 맵에서는 채터링이 안 났네요. 네. 다행입니다. 여러분들도 시급히 에이펙스 키보드 대신 다른 키보드를 찾아보는 건 어떠신지라고 하면 안 되겠죠? 네. 이어서 하이브리드 2번 이죠. 나픽스의 Nothing But Theory 맵으로 OD 7.5, HP 7.5, 엘산 래퍼의 맵입니다. BPM은 160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길이는 2분 1초고요. 자, 이제 이 맵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요? 약간 무난하지만 중간에 이제 미스를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러니까 변수의 요소가 충분히 있는 맵이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전체적으로 어려운 맵보다 순간적으로 난이도가 뻥 튀는 맵이 더 미스가 나기 쉽거든요. 자, 특히 위 하이브리드 맵 같은 경우엔 시험 파트 역시 로봇의 길이가 상당히 까다롭게 나오기 때문에
롱롯의 끝판정을 신경 쓰지 않으면 미스가 상당히 쉽게 나오는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하이브리드 선곡을 되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조금 신나야 그래도 좀 칠맛이 있잖아요. 그쵸. 일반적인 대회의 암울한 분위기보다는 아무래도 노래 좋은 게 연습하기도 좋고 치기도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개솔 해설이 말하는 순간순간 미스가 나기 쉬운 버스트 파트가 시작이 되었죠, 이제. 자, 난이도가 상당히 앞 구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롱무스의 갭이 역시 더 길어지면서 롱무적인 난이도와 단노적인 난이도 둘 다 상승한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 본격적인 롱로 파트가 시작이 되면서 롱로적인 난이도가 더 상승한 모습이고요. 중간중간 섞여 나오는 롱록과 연타 패턴이 미스를 유별하게 취하 보입니다. 자, 마지막 들룩과 함께 다시 한번 롱롯을 잡으면서 나오는 연타 패턴 이후 롱롯 및 단롯으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 롱록과 함께 두 번째 하이브리드 맵 마무리되는 모습이고요. 이어서 하이브리드 3 맵으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자, 이번 맵은 제크앤 뭐라 있는 건가요? 포플레이버? 포플레이버 작곡가의 글루미 프레쉬 맵입니다. OD는 7, HP 7.5로 마찬가지로 L3 맵퍼의 맵이고요. BPM은 150이나 길이가 3분의 26초로 길이가 상당히 늘어난 하이브리드 맵입니다. 이 맵 같은 경우는 랭크맵 많이 쳐보셨으면 이제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은 맵인데요. 이게 랭크맵에서 OD만 살짝 낮아진 버전입니다. 맞습니다. 자, 난이도적으로 사실 랭맵적인 패턴이라고 하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는데요. 직접 칠 때는 어떤 느낌이 드나요? 아니요, 이게 랭맵을 위해서 만들었다고는 생각은 안 듭니다. 왜냐면은 이게 롱롯이 상당히 이게 판정 내기가 어렵거든요. 지금 지금 보이네요. 롱롯의 길이가 굉장히 까다로워 보이죠? 이게 계속 엇박이에요, 계속 엇박. 엇박과 동시에 떼는 타이밍 역시 엇박이기 때문에 판정이 굉장히 까다로워 보이는 모습입니다. 제가 봤을 땐 미스를 한 10개 이상 내는 분이 나올 것 같아요. 충분히 예. 가능성이 있죠. 이게 사실 롱롯을 누를 때는 미스는 나지 않지만 저 떼는 타이밍에서 실수를 할 선수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떼는 판정에 특히 주의해야 되는 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맵의 길이가 상당히 긴 편입니다. 다른 맵과 다르게 이제 중반까지 왔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브레이크 타임이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상당히 난이도가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브레이크 타임이 있네요. 브레이크 타임이 있네요. 네. 자, 중원부 브레이크 타임이 마무리되면서 다시 한번 롱롯이 까다롭게 나오는 하이라이트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위 파트가 진행된 이후에 특별히 더 까다로운 파트가 있을까요? 약간 이게 체력적인 요소가 있다 보니까 이거 지금 이런 패턴보다 더 어려워지진 않는데 내가 봤을 때 좀 체력을 계속 깎아 먹은 상태이다 보니까 충분히 실수가 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집중력과 유지력이 굉장히 중요한 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특히 롱롯의 끝판정을 굉장히 까다롭게 나오는 맵이기 때문에 판정을 신경 쓰면서 체력적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는 면이 많이 까다로운 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맵의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는 단계고요. 상대적으로 하이라이트에 비해서 난이도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죠. 이게 엇박이 안 끊겨요, 끝까지. 맞습니다. 이게 사실 엇박이 적응되면은 쉬워질지언정 결국 정신적인 프레셔가
엇박을 처리하느라 오기 때문에 CS를 끝까지 조심해야 되는 맵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이브리드 3 맵이었고요. 이어서 이제 롱롯 맵의 차례이죠. 롱롯 1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롱롯 1번 AR 포레스트의 안데야 맵으로 오디는 7, HP 7, 그니메퍼의 맵입니다. DPM이 191로 상당히 빠른 편에 속하고요. 길이는 1분 48초로 짧은 편에 속하나 DPM이 빠른과 동시에 롱롯의 끝판정이 상당히 까다롭게 나오기 때문에 아마 롱롯적인 스킬셋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맵입니다. 이게 사실 이게 체보가 이게 지금 플레이어 닉네임이랑 똑같거든요. 체보 스타일이 응가 똥방국공입니다. 네. 맞습니다. 롱롯의 길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끝판정을 굉장히 까다롭게 신경 써야 되는 맵이고 사실 앞에 하이브리드 맵보다 롱롯적인 난이도는 롱롯 맵이니만큼 더 올라갑니다. 자, 특히 중간중간 섞여 나오는 드르륵 패턴과 굉장히 긴 롱롯의 판정이 까다로운 맵이죠. 이게 저런 롱롯이 롱롯 짬바가 좀 있어야 판정이 나오는데 이게 8강에서는 이제 짬바가 있으신 분들이랑 없으신 분들이 약간 조금 차이가 나뉘어지는 맵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사실 단노스로 쳐시는 롱롯과 롱롯대로 쳐야 되는 롱롯이 나뉘거든요. 리맥 같은 경우는 이제 롱롯으로 눌러야 판정이 나오는 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야, 상당히 어려운데요. 맞습니다. 자, 마지막 하이라이트에서는 이제 롱롯적인 난이도는 씌워진 대신 단노적인 스트레임이 밀도가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자, 끊임없이 롱롯의 길이가 길게 나오면서 까다롭게 맵이 마무리되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롱롯 2번의 맵 차례이죠. 치유의 NV 맵으로 OD7, HP8 맵퍼는 버스찬입니다. BPM은 앞의 맵과 비슷하게 194로 단 2bpm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길이 역시 1분 47초로 비슷한 경향을 띠고 있는 맵인데요. 이 맵에 대한 간단한 플레이 느낌은 어떤가요? 제가 사실 이 래퍼분을 되게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맵 스타일 같은 거를. 그래서 약간 노래를 잘 익힌다면은 좀 제대로 미스 없이 이제 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이게 밀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체보가 조금 까다로울 뿐이지. 자, 사실 리멤퍼의 특성상 단노스를 어렵게 치진 않거든요. 하지만 네. 롱롯의 길이가 굉장히 까다롭게 표현을 세부적으로 하는 맵이기 때문에 롱롯의 끝판정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맵으로 보입니다. 특히 저 순간순간 나오는 버스트가 상당히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롱롯의 끝판정에 신경을 쓰면서 버스트까지 잡아야 되는 것이 상당히 까다롭게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이야, 상당히 어려운데요. 앞에 롱롯 만만치 않게 난이도가 버스트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이 맵이 지금 사성이 안 되죠? 진짜요? 당황스럽네요. 와, 이게 삼성이라고요? 쉽지 않은데? 자, 마지막 하이라이트에서 릴리즈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롱롯적인 난이도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자, 사실 앞구간에선 버스트 위주로 몰아치는 패턴이었다고 하면 이 구간에선 버스트는 따로 없지만 롱롯의 길이 자체가 길어지면서 롱롯의 판정적인 난이도가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자, 이어서 이제 롱롯 3번의 차례이죠. 넵튠 엑사이 작곡가의 크리스탈 OD8 HP8로 유타켓의 BPM 128 2분 19초의 롱롱맵입니다. 롱롱맵 중에선 길이가 가장 긴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일단 스태미나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맵으로 보이고요.
자, 사실 저는 이 맵은 처음 보거든요. 지금 어떤 맵의 특성을 가지고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롱록 맵플 중에서는 이게 가장 만만해. 왜냐면은 이게 약간 조금 지뢰 패트 가장 정박 아니네요. 엇박이 좀 많이 나오네요. 엇박이 많이 섞여 있네요. 정박이 많다고 느꼈는데 쉽지 않은데요? 엇박과 롱롯의 길이 역시 상당히 길어 보이는데요. 자, 그래도 앞에 롱롯에서는 롱롯의 길이가 다 달랐다고 하면 위에 롱롯은 롱롯의 뜨는 판정은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판정적인 난이도는 쉬우나 박자감을 잡기가 상당히 까다로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래도 쉬는 구간은 좀 나오니까 좀 할만할 것 같은데요? 자, 마지막 롱루 버스트 패턴이 마무리돼가면서 다시 한번 엇박 위주의 길이가 길어진 롱루 패턴으로 구성이 된 상황이고요. 자, 사실 아쿠가에 비해서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간 모습이죠. 맞습니다. 네, 승패는 제가 봤을 땐 여기서 갈릴 것 같네요. 릴리즈의 길이 역시 올라가면서 엇박도 굉장히 까다롭게 연습하여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 파트가 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야, 이거 사기 스킨 안 쓰면은 이거 힘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자, 이어서 SV 1번이죠. 카난 이시노의 스위트 드림이 아니네요. 이게 SV 2번인가 보네요. 자, 현재 초반부터 저속으로 시작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굉장히 저속이 느리게 내려오는 모습이고요. 사실 정방 위주로만 저속이 구성이 되어 있어도 까다롭지만 방금 전에 중간중간 엇박이 섞여있는 저속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뮤 같은 경우는 이제 롱롯도 섞여 나오는 변속이기 때문에 롱롯의 끝판정을 신경 쓰면서 빨라지는 BPM에 변속을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제가 대회에 참가를 했으면요, 이걸 밴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대회에서의 변속이 밴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암기적인 난이도가 상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다들 다른 카드에 밴을 사용하지 않고 변속의 밴을 사용하는 것 같은데, 리맥 같은 경우에 이제 변속의 암기적인 난이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확실히 이게 16강에 비해서 이게 변속 난이도가 좀 올라갔다는 건 체감이 확실히 되네요. 맞습니다. 16강의 변속은 상대적으로 박자만 암기를 하고 있다면 수월하게 외울 수 있는 변속인데 반해 미 변속 같은 경우엔 노래를 알아도 상대적으로 맵 자체의 숙련도가 올라가야 암기가 가능한 변속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 정박 파트와 동시에 첫 번째 변속이 마무리되는 모습이고요. 이어서 두 번째 변속 차례이죠. 컵이 자, 우선 초반 같은 경우에는 정박과 섞여 나오는 중간중간 드럼의 드르륵 패턴으로 변속이 구성되어 있지만 동일하게 유지되어 나오는 변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난이도적으로 어려운 변속으로 시작을 하는 편은 아닌데요. 그래도 노래가 좋아가지고 칠맛은 나네요.
맞습니다. 자, 사실 변속의 속도가 동일해 보이지만 중간중간에 나오는 저속과 동시에 보이스가 시작되면서 변속의 난이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특히 빨라지는 변속과 느려지는 변속을 파악해서 판정을 잡는 것이 주요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박으로 이루어진 패턴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려워지는 변속 패턴이 시작이 되죠. 어퍼 위주의 변속이 이어오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치기 싫어지는데요? 자, 사실 이런 파트는 암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만큼 변속에 암기적 난이도가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게 사실 변속은 처리적 난이도가 올라가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뱅카드를 잘 고려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번 라운드에서 롱로스의 난이도와 단노스의 난이도 모두 상당히 올라간 편에 속하기 때문에 자, 후반에 도입하면서 빠른 변속과 동시에 보이스 파트로 저속이 다시 한번 시작이 되는 모습이고요. 자, 다시 한번 어퍼 파트가 시작이 되죠. 하지만 앞에 구간에 비해서 변속의 속도가 살짝 더 느려지면서 상대적으로 암기하기 쉬운 파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파트 변속은 많이 어려워 보이지는 않는데요. 이 중간중간 섞여 나오는 스트림 파트에서 판정이 갈리지 않게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대망의 타이브레이커 차례이죠. 네. 아무로 vs 킬러 메이 카멜리아 작곡가의 노래이고요. 래퍼는 셀리테이션 그리고 라운 래퍼로 BPM 210 그리고 4분 49초의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맵의 전체적인 구성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렛이 조금 나기 쉬운 맵이 아닌가. 왜냐면은 제가 쳤을 때요. 네. 그렛이 좀 어이없게 많이 나왔던 것 같은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렛을 유발하는 패턴이 방금같이 롱로스의 길이가 길어짐과 동시에 2, 3번, 2, 4번을 괴롭히는 패턴도 그렛이 나기 쉬운 패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순간적인 버스도 많은 편에 속하나요? 네, 많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포인트는 약간 이런 방금 나왔던 드레 패턴에서 이제 그렛이 나냐 안 나냐, 미스가 나냐 안 나냐로 이제 조금 많이 갈릴 것 같네요. 자, 사실 롱로적인 난이도가 아직까진 그리 높아 보이진 않지만 방금 전에 개솔 해설 말씀대로 중간중간 지뢰가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판정을 많이 신경을 써줘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초중반부 파트로 들어가게 되면서 롱록과 동시에 스트림 파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본격적인 롱록 파트가 시작이 되었죠. 롱록 중간중간 끊임없는 그레이스 패턴이 섞여 나오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난이도를 상당히 높게 잡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어서 중반부 롱록 파트가 끊임없이 이어나오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가장 애를 먹은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롱록의 길이가 상당히 까다롭게 나오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파트처럼 보이고요. 바로 이어서 그레이스 파트가 렌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야, 와, 이게 그레이스 파트 8강인가요? 정말 까다로워 보이네요. 8강 치고 난이도가.
자, 중반부에 브레이크 타임에 도입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롱록과 BPM이 조금씩 빨라졌다 바뀌는 모습을 띄고 있고요. 자, BPM이 상당하죠? 이것도 미스가 충분히 날 수 있는 그런 엇박이네요. 맞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어퍼파트가 지나가면서 점프 트랙 이후 잠깐의 브레이크 타임 이후 드루럭과 함께 하이라이트가 다시 한번 시작이 되는 모습이고요. 자, 이제 본격적인 롱 파트이죠. 난이도는 현재까지는 초반에 비해서 어려워지진 않지만 버스트가 굉장히 난이도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버스트를 조심을 해야 될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땐 여기는 그랩보다는 이제 내정지가 와서 미스 나는 걸 조심해야 그게 아니고. 맞습니다. 난이도적으로 어렵지는 않나 버스트가 까다롭게 나오기 때문에 그 버스트에 특히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눈노새 길이가 길어지기 시작하죠. 눈노새 끝판정을 신경을 써야 되는 파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이야, 이 플레이러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정말 잘 치네요. 굉장히 뛰어난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그레이트가 끊임없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눈노새 길이 역시 길어지게 되면서 능력적인 난이도 역시 상승한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 롱 파트가 마무리되면서 맵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야, 이거 누가 친 건지 되게 잘하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굉장히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리플레이 유저였습니다. 여기까지 준비된 8강 쇼케이스 맵이 마무리되면서 저희는 다음 주 8강, 즉 쿼터파이널 본경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여기까지 해설 오션어스 개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